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은 캐시미어 100짜리로 보이세요?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주로 나일론과 혼방을 해서 많이 쓰는데요. 혼용률을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시험 성적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옷 중에서 진짜 상저질이에요. 이 핸드메이드 이런 거 함부로 달면 안 되거든요. 정말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봉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자TV의 봉자입니다. 오늘은 봉블리 여러분들의 문의가 너무 많았던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료이료이님께서 명품 재킷인데 안 해보니 비스코스, 이 재질도 천연 소재 아닌 저렴한 폴리 소재인가 싶은 여러 소재들 관리법이나 특징도 알려주세요. 한현실님께서는 섬유 소재 보는 법, 소재별 특징, 관리 세탁법 알려줘요. 킴미 첼시님께서는 소재가 무거운 옷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 이 외에도 댓글 요청이 많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댓글이 있어서 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소재 보는 거에 까막눈이었는데 신봉사가 눈 뜨듯 신세계를 접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저는 소재는 안감이랑 실크밖에 알려드린 게 없어서요.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니 죄송함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봉블리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신봉사가 눈을 번쩍 뜨듯이 신세계를 접하시기를 바랄게요. 겨울 소재부터 여름 소재까지, 천연 섬유부터 인조 섬유까지 쭉 몇 편에 걸쳐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어떤 소재가 좋은 소재이고 피해야 할 소재는 뭔지 콕콕 집어드릴 거예요. 우선 소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돼요. 크게 소재는 천연 섬유와 인조 섬유로 나뉘는데요. 천연 섬유는 또 식물성인 면, 마, 동물성인 견, 모로 나뉘고요. 인조 섬유는 재생 섬유인 레이온과 아세테이트, 합성 섬유인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르, 아크릴과 폴리우레탄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계절이 겨울로 가고 있는 이유로 모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울, 모, 모직 다 같은 말인데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울이라고 하면 양털을 깎아 만든 섬유만 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1년 미만의 어린 양의 털로 만든 램스울, 호주에서 생산되며 일반적인 양모보다 가늘고 부드러운 메리노울, 토끼과의 앙고라액에서 채취한 털로 만든 앙고라울, 낙타과에 속하는 알파카의 털로 만든 알파카울, 남아프리카, 미국, 호주 등지에서 사육한 사냥털로 만든 모헤어울, 낙타의 털로 만든 카멜울, 신의 섬유라고 불리우는 아주 고가의 비쿠냐울은 비쿠냐란 낙타의 털로 만드는데요. 캐시미어의 10배 정도의 아주 고가의 울입니다. 사냥의 털로 짠 캐시미어 울, 사양소의 털로 만든 큐비엇 울이 있습니다. 오늘은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모, 모직, 울이라고 말하는 양모와 주로 겨울 외투에 많이 쓰이는 캐시미어 울, 알파카 울의 특징과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방앗간 영상 보고 많이들 모이셨잖아요. 그런 만큼 빈티지 샵에 가셨을 때 테아라벨이 없는 옷이나 외국어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육안이나 촉감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한 사후 세탁법 및 관리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캐시미어 울부터 보실게요. 캐시미어 울은 인도 카슈미르 지방에서 나는 사냥의 털로 짠 아주 고급 모직물을 일컫는 말인데요. 특징은 실크처럼 광택이 있고 질깁니다. 상당히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양모보다 8배나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양모보다 내구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제 캐시미어 코트인데요. 하나는 캐시미어 100%이고 하나는 양모 50, 캐시미어 50%이거든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은 캐시미어 100짜리로 보이세요? 구분이 가실까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리한 질문을 하죠. 만져봐도 잘 모르겠는 걸 어떻게 화면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이게 캐시미어 100% 코트인데요. 캐시미어의 제일 큰 특징 3가지가 가볍다, 보온성이 뛰어나다, 광택이 난다. 화면상으로는 여러분 차이를 많이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정말 실제로 옆에 이렇게 같이 걸어놓고 캐시미어 100짜리 어떤 걸까요? 한번 골라보세요 하면은 여러분들도 만져보시면 이 100%짜리 골라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입어볼게요. 예쁘죠? 캐시미어 코트들은 대체적으로 양모보다는 두께가 얇아요. 왜냐하면 얇아도 양모보다는 훨씬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얇고 또 양모보다 가볍고 광택이 나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죠. 여러분들이 이 색상의 차이 때문에 광택감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캐시미어 100%짜리 코트 보여드리면요.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광택이 흐르고 원단의 결도 양모 50% 섞인 것보다는 훨씬 결이 곱습니다. 여러분, 저는 캐시미어 코트를 사실 거면 되도록 캐시미어 함량이 높은 걸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캐시미어 100%짜리가 100만 원이다. 그리고 캐시미어 60%짜리가 50만 원이다. 이럴 경우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100만 원짜리 코트는 10%당 10만 원이고 60%짜리는 50만 원이니까 채 1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이득이 아닐까라고 자칫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제품의 만족도는 캐시미어 100%짜리가 훨씬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왕 큰돈 쓰셔서 좋은 거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저는 양모랑 혼방인 거 말고 캐시미어 100%짜리를 권유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알파카 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알파카는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 안데스 산맥 일대에서 나는 낙타과의 동물인데요. 동물원 가시면 침 태태 뱉는 아주 귀여운 동물들 보셨죠? 그 아이가 알파카예요. 흔히들 좀 라마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라마랑은 달라요. 알파카는 털 색상이 되게 다양해서 별도의 염색 없이도 한 8가지 정도의 색상으로 옷을 만들 수 있어요. 특징은 털이 가볍고 촉감이 부드럽습니다. 습기에도 잘 상하지 않습니다. 보온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고급스러운 광택감이 납니다. 단점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과거의 잉카 문명의 왕족과 귀족들이 알파카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아주 고급 직물입니다. 100% 알파카를 찾아보기 거의 힘들 정도로 다른 직물과 혼합해서 많이 쓰는데요. 대체적으로 알파카가 30% 정도 들어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알파카 코트인데요. 알파카는 육안으로 구분하시기 캐시미어보다 굉장히 쉬운데요. 캐시미어에 비해서 굉장히 장모입니다. 이거는 알파카 30% 함유되어 있고요. 이건 알파카 울 20% 함유되어 있어요. 알파카 울이 이렇게 20% 30%만 함유되어 있어도 양모 100%인 코트보다는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헤어가 조금 길다 보니까 육안상으로도 조금 따뜻해 보이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이 훨씬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게 20-30%밖에 알파카 울이 안 들어있잖아요. 캐시미어보다 광택이 있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알파카 울 100%랑 캐시미어 울 100%랑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알파카 울 100%짜리 옷은 없어서요. 그거를 좀 비교 못 해드리는 거는 조금 아쉽고 죄송합니다. 또 여기서 권해드리자면요. 캐시미어 코트는 따뜻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얇아서 1월달 정도의 한겨울에는 입기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얼어 죽어도 코트밖에 안 입는다. 얼죽코이신 분들은 캐시미어 울 100%짜리보다도 양모 100%짜리보다도 저는 이거 알파카 울 20-30% 들어있는 이런 코트를 추천해 드릴게요. 가볍고 따뜻하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모는 양의 털로 만든 섬유를 말하는 거고요. 요즘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주로 생산을 합니다. 특징은 보온성이 좋습니다. 구김에 강하며 정전기 발생이 적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단점은 마찰이나 온도에 수축이 잘 됩니다. 가격이 비쌉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양모 코트들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양모 혼방이에요. 셋 다 양모와 나일론 혼방인데요. 이건 양모 90%에 나일론 10%이고요.
이건 양모 86%에 나일론 14%이고요. 이건 양모 88%에 나일론 12%입니다. 제가 가진 코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울과 나일론을 많이 혼방해서 쓰는데요. 나일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1938년 듀폰사에 의해서 개발된 합성 섬유이고요. 여성용 스타킹을 최초로 상품화시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실크와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장점은 매우 질기고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나일론 자체는 방수가 안 되지만 코팅을 할 시에 방수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통풍력이 떨어져서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변색이 잘 되므로 화이트 색상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기에 약하고 녹아서 들러붙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코트류에 들어가는 이런 모직들은 주로 나일론과 혼방을 해서 많이 쓰는데요. 뭐 100%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폴리에스테르나 아크릴과 혼방해서 쓸 수도 있어요. 양모의 함유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코트를 구매하실 때 나일론 함유량은 잘 따져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모의 함유량이 높아질수록 훨씬 따뜻해질 거고요. 또한 부드럽고 포근포근해집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캐시미어 울이나 알파카 울들은 그냥 일반 쇼핑몰이나 동대문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소재 자체가 워낙에 고가이니까요. 그런데 울이 어느 정도 함유된 거는 브랜드가 아닌 시장 제품에도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정말 사면 안 되는 저질 옷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백화점에 입점되는 브랜드들은 항상 시험 성적표라는 게 있어야 돼요. 시험 성적표가 뭐냐면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카트리라고 하는데요. 원단을 잘라서 가져가면 선봉 분석을 하고 시험 성적표를 줍니다. 이것도 꽤 가격이 나가거든요. 몇만 원 정도 해요. 예전에 제가 이상복 다닐 때 원단 담당이어서 뻔질나게 카트리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요즘은 혼용률에 대한 규제가 옛날보다는 엄격해져서 백화점 브랜드들에서는 혼용률이 정확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사셔도 되는데요. 일반 쇼핑몰이나 동대문 제품들은 한 번에 몇만 원씩 하는 이런 시험 분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케어라벨에 적혀있는 혼용률을 100%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케어라벨이 없는 옷들도 태반이고 또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혼용률도 100%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울 혼방 제품은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요. 이 옷 세 벌은 정말 옷 중에서 진짜 상저질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옷들은 양모의 탈을 쓴 합성 섬유예요. 제가 옷한테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얘들은 저질이에요. 제가 옷장에 옷이 넘쳐나는데도 이런 저질 옷들을 정리를 못하는 게, 여러분들께 좋은 옷도 보여드려야 하지만 질 나쁜 옷도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옷장이 미어 터진답니다. 이거 두 개는 케어라벨에 울 100%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울 100%면 정말 제 손에 장을 지질게요. 이거 절대 울 100%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져보실 수가 없으니까 울 100%인지 아닌지 솔직히 구별이 안 가시잖아요. 너무너무 따갑고요. 제가 지금 이 실크 브라우스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실크 브라우스를 뚫고 들어오는 이 따가움, 이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게 뻣뻣한 게 이게 말도 못하게 뻣뻣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입고 나가면 또 그렇게 추울 수가 없어요. 이게 울이 아니고 보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한 무겁기는 엄청 무거워요. 입고 나가면 어깨 빠집니다. 그럼 봉지 언니, 이게 울이 아니고 소재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저는 추측컨대 이거 면과 아크릴 혼방입니다. 얘들을 또 못 믿겠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이것들이 출처를 알 수 없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인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나쁘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메이드 인 차이나이고 브랜드를 알 수 없는 이런 옷들은 조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제품들이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다 핸드메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진짜 저질 중에 상저질이 이 핸드메이드 이런 거 함부로 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디 한 군데
군데라도 핸드메이드 공법으로 옷을 만들었냐고요. 핸드메이드 옷들은 여러분 핸드메이드라는 걸 정말 자랑하려고 안감을 이렇게 전체 안감을 넣지 않아요. 얘는 그냥 일반 봉지에 했는데도 핸드메이드 떡하니 여기 이렇게 달아놨죠. 그리고 원단을 한번 보세요. 살짝 모헤어나 알파카 느낌 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런 저질스러운 텍스처들 이렇게 한 거. 이거 1시간만 입고 있으면 다 뭉쳐버리고요. 이 아이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이 아이도 핸드메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핸드메이드 공법을 따라 하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손으로 핸드메이드 한 거 아니고요. 요즘은 손바느질 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내주는 핸드메이드 미싱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2015년도에 매년 봄이면 그렇지만 그 해에 유달리 핸드메이드 코트가 엄청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핸드메이드 코트를 오다 받으신 사장님께서 그 핸드메이드 주문이 너무 밀리니까 손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속도가 느리거든요. 그래서 오더 기간을 굉장히 길게 줘야 되는데 또 리오더가 들어오고 이러면 급하게 쳐내야 되니까요. 손으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기계가 있다. 그게 개발됐다. 그 기계 찾아 산만리 그 사장님이 오더 넣으러 돌아다니시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이게 손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런 기계로 만든 것 같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핸드메이드면 주머니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핸드메이드 공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직접 만져보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영상만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재라는 게 제가 좀 몇 달 동안 고민했었던 게 말로만 이렇게 전달하기에는 정말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쇼핑몰에서 사실 거면 꼭 그 시험 성적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세요. 그 시험 성적을 했다는 건 정말 그 원단에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울 80%, 울 50%가 정확하다면 쇼핑몰에서는 시험 성적표를 상세 페이지 제일 상단에 정말 상장 받은 것처럼 분명히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따져보시고 사시는 게 제일 속지 않는 길이고요. 웬만하면 아우터들은 캐시미어나 알파카까지는 비싸서 못 사더라도 여러분 울 함량이 높은 걸로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잘 구별을 하지는 못해도 이게 천연 섬유와 합성 섬유가 많이 들어간 옷들은 봉제할 때부터 떨어지는 핏이 다르거든요. 인조 섬유들은 섬유 자체가 차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봉제하고 아이롱 다리미로 달여놔도 시접이나 이런 부분들이 쫙쫙 예쁘게 눌러지지가 않고 살짝 붕 뜨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싼 자켓과 비싼 자켓들에서 오는 그런 핏의 차이가 봉제에서 오는 차이라기보다 소재 자체에서부터 오는 그런 핏감의 차이거든요. 이왕 자켓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코트에는 양모와 나일론 혼방을 주로 쓴다. 그리고 이런 자켓류에는 나일론 혼방을 많이 하지 않고 양모에 주로 폴리에스테르와 혼방을 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폴리에스테르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폴리에스테르는 1940년도에 발명이 돼서 1950년도 정도에 굉장히 대중화된 합성 섬유인데요. 당겼을 때 나일론 다음으로 강도가 높고요. 물에 젖어도 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장점은 강도가 높고 구김이 잘 가지 않는다. 건조가 매우 빠르다. 양모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양모의 대체 섬유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흡습성과 투습성이 낮아서 땀 흡수가 잘 안 되므로 여름에는 덥습니다. 정전기 발생이 잘 되고요. 석유계의 냄새가 납니다. 이런 양모 자켓들을 사실 때에도 폴리에스테르와 양모의 비율이 얼만지 꼼꼼히 따져보고 사시고요. 아까 양모와 나일론 혼방 코트를 고르실 때와 마찬가지로 쇼핑몰에서 사실 때에는 꼭 시험 성적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인조 섬유 중에 아크릴도 짚고 넘어갈게요. 그럼 언니 아크릴은 뭐예요? 어디에 쓰여지는 게 아크릴이에요?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요. 아크릴은 대체적으로 이런 니트류에 많이 쓰여요. 이건 캐시미어 100% 폴라 니트 티이고요. 캐시미어 니트들의 최대 장점, 겨울에도 우리는 살점이 있어 보이는 게 너무 싫잖아요. 만져보시면 얘는 얇은데 너무 포근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최고로 쳐주는 게 이 캐시미어 니트티인 것 같고요. 살짝 앙고라가 함유되어 있는 니트 원피스입니다. 이런 앙고라를 사실 때는 정말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따가운지, 앙고라가 정말 입으면 여리여리해 보이고 사랑스러운 느낌은 있는데 따가운지 안 따가운지, 털이 너무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그런 거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시장 제품인데 얘는 100% 아크릴이에요. 양모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저가의 쇼핑몰이나 일명 길거리의 보세 옷가게라고 하는 곳에서 파는 것들이 주로 이런 아크릴 100짜리 니트 티인데요. 먼저 아크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옷들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아크릴은 아크릴로 나이트릴의 중합체를 녹여서 실을 뽑은 합성 섬유를 통틀어 이루는 말입니다. 아세트 비닐이나 아크릴 아마이드와 혼합한 것이 많습니다. 장점은 양모와 비슷한 느낌이 있어서 양모의 대체 섬유로 많이 쓰입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은 정전기에 약하므로 먼지가 잘 붙고 오염이 잘 됩니다. 열에 매우 약하고 보풀이 많이 생깁니다. 촉감이 좋지 않습니다. 장단점에서도 다 말해주잖아요. 양모와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니트를 짤 수 있는 게 얼마나 획기적이에요. 그런데 양모랑은 천지 차이죠. 일단 양모보다는 굉장히 무겁고요. 그리고 촉감이 부드럽지 않고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양모보다 따뜻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아크릴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그렇게 따뜻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니트류는 한번 코트처럼 아주 비싸게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한 해 입고 한 해 버리셔도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코트보다는 이 니트들이 조금 소모품이잖아요. 물론 캐시미어나 양모 함유량이 조금 높은 걸로 선택해 주시면 좋겠지만, 제가 저번에 비교해드린 이 가디건 영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선뜻 이렇게 구매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이런 시장 제품 가격으로 지오다노나 조금 여타 저가의 브랜드에 가시면 양모 함유량이 잘 고르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냥 아크릴 베개 이런 옷들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게 오래 입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저는 그쪽으로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세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깝다 생각하시지 말고 아우터류는 무조건 그냥 드라이 클리닝 맡기세요. 이런 직기류의 아우터는 절대로 물 세탁 안 됩니다. 정말 물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옷 태가 다 망가져요. 이런 패드 들어있는 부분, 이런 심지 들어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물에 약하기 때문에 다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직기류 아우터들은 무조건 드라이 클리닝 맡기시고요. 이런 니트류들 세탁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니트여서 매번 드라이 맡기기가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물 세탁 하셔가지고 옷 망치시지 말고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꼭 실천해 보세요. 흐르는 물도 섬유를 상하게 하므로 미리 통을 준비해서 물을 받아둡니다.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미지근한 물에 소량의 울 샴푸를 넣고 옷을 넣고 조물조물 눌러줍니다. 이 과정을 5분 정도만 진행을 합니다. 너무 오래 넣어둬도 옷감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짜내거나 비틀지 말고 깨끗한 물이 담긴 통에 그대로 넣어서 세제를 헹궈내는 과정을 몇 번 더 반복합니다. 옷을 모아서 약하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수건 위에 펼치고 둘둘 말아 눌러서 물기를 마저 제거합니다. 쥐어짜거나 강하게 누르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형태를 잡은 후에 그늘진 곳에서 뉘어서 말립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우 나 이거 너무 옷도 저렴하고 귀찮아서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이소 가면 세탁막 많이 팔잖아요. 너무 큰 사이즈 말고 조금 중간 사이즈로 니트 한 벌 정도 들어갈 사이즈로 몇 개 구매하셔서요. 니트를 다 뒤집으세요. 왜냐하면 마찰에 의해서 보풀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뒤집어서 한 벌 한 벌씩 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울코스 돌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세탁기가 알아서 다 빨아줍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게 많이 해요. 아주 귀한 옷 아니면. 이때 꼭 울 샴푸 넣어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긁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재라는 거는 참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는데도 전달해 드리려고 저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조금 알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 봉자를 찾아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